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3일 오후 1시 38분입니다. 오늘 참 바쁜 날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를 제안한 걸 두고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언론의 반응이 뜨거운데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비판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 대응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후보가 국민 경선이라 지칭하여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가 국민 경선이라 지칭하여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 후보가 밝힌 야권 통합 원칙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은 반대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5배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허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안철수 후보가 딱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면 말을 하는 식의 일종의 최후 통첩, 외통수 제안을 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하여 야권 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오히려 역제안을 했네요. 이어서 윤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 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담판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단일화 절차를 밟자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거듭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지금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여론조사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5배입니다. 5배. 아니 5대1인데 무슨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래도 하자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역선택으로 요행수로 도박, 이건 일종의 로또죠. 이게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5대1로 불리한 사람이 그래도 승부수를 거는 것은 그것은 도박 심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의 운명을 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역선택으로 안철수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역선택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릴 텐데.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허탈해가지고 안 찍을 텐데 집니다. 그거. 안철수 이재명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은 거기 역선택을 계산한다면 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좀 여유 있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이러니까 지금 제가 댓글을 쭉, 한겨레 신문 댓글까지 포함해서 좌우 댓글을 섭렵을 해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보다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오늘은 더 압도적이에요.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걸 좀 믿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선 단일화 제안한 거는 사실상 완주를 포기한 것 아니냐, 또 속았다, 또 철수한다, 이런 비판이 많고, 그보다 더 많은 비판은 어떻게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을 꺾으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울분이 그냥 적나라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제안은 안철수 후보의 자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이런 압도적 비판을 받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여론이 무섭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거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안철수에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안철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또는 안철수를 밀던 사람들도 이건 안 되겠다.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면은 일부는 이재명으로 가겠지만 다수가 윤석열 쪽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5%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단일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단일화 하자고 나서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요구를 해가지고 설사 윤석열 후보가 막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제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일화 협상이 질질질 끌면은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 측은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안철수 공격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이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아니 이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동안에 안철수를 비판하는 안철수를 비판을 많이 하는 이준석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이준석 말이 맞았네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면은 공동정부 내지 책임 총리 정도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2인자는 안 됩니까? 1인자보다 더 뛰어난 2인자가 우리나라 역사에 많아요. 김유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김유신이 항상 2인자였잖아요. 그러나 통일 대업을 이루는 데는 이분이 1인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해서 역사에 위대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철수 씨는 자신의 그런 능력, 자신의 지지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안 되면은 국무총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의 아마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오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안철수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너무나 안철수에게 비판적입니다. 감사합니다.